안녕하세요. 계좌추 얘기 잠깐 지난 시간에 못했으니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진문공 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춘추 5패가 있는데 뭐 제나라 항공, 초나라 장왕, 그 다음에 오왕 합려, 월왕 부차, 구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송나라의 양공을 넣기도 하고 조금 오락가락하는데 확실한 사람, 그 다음에 진나라 목공도 들어가네. 진목공도. 그래서 춘추시대 때 5명의 패자를 꼽는데 약간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하는데 그 중에서 제나라 황공하고 초나라 장왕하고 그 다음에 진나라 목공하고 진문공, 진목공 그 글자가 다릅니다. 예. 하나는 삼진의 진자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글자. 이거를 나중에는 이렇게 이거 동자입니다. 동자. 요 진나라 진나라 문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진시황 진자. 진시황 진자. 그래서 진나라 목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진나라 목공이 어떻게 보면 패자의 기틀을 진시황이 진시황 진나라가 패자의 기틀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진문공 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삼진의 진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덕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치를 잘한 사람, 그리고 제나라 황공, 그 다음에 초나라 장왕은 언제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월왕, 그 다음에 오왕에 대해서는 약간 들쭉날쭉하고 송나라 양공을 넣는 거는 맹자가 밀어서 넣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걸 왜 삼진의 진이라고 하냐면 저게 이 진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춘추시대 때 이 진나라가 이쪽을 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쪼개요. 신하들이. 예,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 그래서 저 세 나라가 합쳤을 때 이 진나라였어, 원래. 예, 그래서 이 진나라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쪼개질 때를 그때부터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후국을 또 밑에 놈이 쪼개버리는 거지. 그래서 세 나라로 만들어. 그래서 삼진이라고 하는 게 저 한위조 셋이 합쳐져 있는 게 진이었어. 그래서 삼진의 진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이 진나라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진시황의 진나라는 이미지가 안 좋아. 그래서 진시황의 진나라는 후대에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동진이라든지 뭐 서진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진나라들이 다 이 진을 계승하는 거거든요. 이 진을 계승해.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좋은 나라예요. 이미지가 좋아.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공 때 원래 태자가 신생이라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신생인데 여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샥샥 해가지고 저 왕이 신생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란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기사 뭐 진시황 때도 태자가 부소였는데 그 부소를 진시황이 날림으로 인해서 혼란이 시작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진시황이 죽이는 건 아니고 조고가 죽이는 거죠. 조고하고 이사가 진시황 죽자마자 그 부소를 죽이면서 이제 혼란이 시작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왕이 직접 이제 날리는 거죠. 신생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 동생이 이제 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거 이러다 같이 이거 도매금으로 죽겠는데 이래서 튑니다. 그때 이제 가신들이 있는 거죠. 자기 밑에 이쪽에 줄 쓴 사람. 이 사람의 왕위 정통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계승서열 1순위. 그러니까 이쪽에 붙으면 야 나중에 돌아와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다 공신 아니냐? 맞지? 정확하지? 맞아. 근데 출발할 때 생각은 굉장히 좋았는데 비극적이게도 19년 뒤에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년 지나면 그리고 지금보다 이게 수명이 훨씬 짧은 때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옛날에도 있었던 거거든. 그런데 지금 저렇게 되면 후원자 싹 끊어지고 이제 개고생 시작하는 거예요. 개고생. 그 다음에 저 중위 팀에는 딱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재무팀이 그러니까 이게 혼자 다니는 게 아니야. 자기 가솔들이 쫙 따라다니면서 그래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갈 거예요. 그때 잘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좀 후원금도 받고 뭐 이랬는데 몇 년 지나니까 그 재무팀장이 딱 보니까 잘 못 돌아갈 것 같대.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겠어요? 돈 들고 튑니다. 돈 들고 튀었어. 그래서 급격하게 안 좋아져 상황이. 야, 그나마 있는 걸 들고 튀었네 이 자식이. 그리고 19년 뭐 이게 어떤 개고생이 시작되는지 알겠지? 야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족보 있는 개였는데 집주인에게 버림받고 야생으로 다시 늑대의 피를 각성시키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좀 슬프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너무 먹을 게 없고 중이가 힘들 때 저 계자추가 이 허벅지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국을 그래 당을 그렇게 줬더니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먹을 수 있느냐 라고 한 게 아니고 맛있게 먹었다. 한 접시 더. 그렇게 해서 계자추가 그렇게 해서 살았는가 봐. 참 모질어요. 그렇게 해서 살 정도면 그 힘든 상황에서 자기도 굶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그걸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서 결국 19년 만에 돌아와서 왕이 됐어요. 진문공. 진짜 시호도 문이잖아. 정치 잘하거든. 그렇게 해서 세 종류로 나눴대. 1등 공신은 호종 공신. 나를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 1등 공신. 2등 공신 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안에서 내응해 준 사람들. 19년 있었는데 어떻게 쉽게 들어갈 수 있었겠어? 누군가 내통자들이 있었던 거지. 내응할 때 도와준 사람들. 3등 공신 크게 도움까지는 안 줬지만 방해하지 않은 사람들. 거기까지 공신. 조지는 대상 나를 막았던 놈들. 이렇게 해서 쫙 처결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계자추는 1등 공신이죠. 누가 봐도 1등 공신이죠. 그런데 뭔 일이 벌어졌는지 얘가 빠집니다. 그런데 계자추는 원망하지 않고 나는 그러면 물러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지. 내가 성공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려고 한 사람이지. 내가 성공할 굉장히 의기롭지. 물론 뭐 삐져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응거했대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얘 빠졌네. 계자추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오락했더니 안 와요. 원래 남자들이 삐지면 오래 갑니다. 왕이 부르는데도 안 옵니다. 그래서 걔 어딨냐? 그랬더니 면산에 어디 숨어 있답니다.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숨어.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 이게 찾기도 힘들대. 그래서 노모하고 같이 그렇게 살고 있대. 계자추는 효심이 깊기 때문에 산에 불을 지르면 어머니를 업고 나올 겁니다. 야, 못 나온다. 네가 산불을 너무 쉽게 보는 거야. 야, 노루나 고라니도 다 죽어. 호랑이도 산불 나면 죽어. 근데 어떻게 사람이 엄마를 얻고 나와? 그게 기본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걸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 스토리가 왜 그렇게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 이러면서 그럼 질러봐. 그 당시 원시림이었다. 거기 원시림이었다. 그렇게 해서 질렀더니 계자추를 찾았대. 엄마를 안고 불타 죽었대. 엄마를 덮고 이렇게. 불이 오니까 너무 슬프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충성심을 높이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때부터 이제 불을 끄고 새로운 불을 시작하는 그런 명절 한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런 계자추의 충성심이야말로 2차 동과 비견된다라고 삼국유사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충성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죽이고
불법을 일으켰고 임금을 진짜 올바로 한 충신이다. 그 사람이 이차동이다. 그게 염총묘신에서 죽은 성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는 거죠. 하기 힘든 일을 한 사람에게 대한 최고의 종교적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기이편 진흥왕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삼국유사가 대부분 신라 이야기거든요. 승자의 역사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쓰였으니까 대부분 신라 얘기가 많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통일신라라는 걸 거쳤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라 얘기도 많고, 그 다음에 신라는 단순히 망한 나라가 아니고 경순한 김부가 왕건에게 귀부를 해서 그냥 줘서 인수시키게 해서 통합했지. 기업 통합이지. 지분을 받고 기업을 통합했지. 그래서 신라는 무너지지 않았거든. 경주김씨는 무너지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신라적 전통이 고려시대 때도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불교도 그대로 내나 그 불교가 그 불교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신라와 관련된 기본 배경 얘기를 조금 알아두는 게 좋아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할 수 있을랑가 모르겠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법흥왕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차동과 함께 불교를 공포했다. 아마 528년이었을 거다. 근데 527년이 동태사 양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동태사를 테이프를 끊고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527년으로 맞춘 게 아니냐라는 썰이 있다더라. 그래서 527년은 엄청나게 중요한 해다라는 정도 하나 하고, 이 법흥왕의 동생하고 입종 갈문왕이라고 나오는데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고, 갈문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아닌데 왕의 칭호를 주는 사람을 갈문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의 남편도 갈문왕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왕인데 내가 왕이 아니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왕 칭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왕이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법흥왕 동생하고 법흥왕 딸이 결혼해서 낳은 게 진흥왕.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544년에 흥준사가 완공된다. 그러니까 법흥왕 때는 완공을 못 시킨 거예요. 법흥왕 때는 완공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도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다. 그 기간 동안에 사연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흥왕이 15세에 왕이 됐다, 7세에 왕이 됐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 그리고 나서 보위에 오르니까 누가 섭정을 한다? 법흥왕의 딸이 섭정을 한다. 태후가 섭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흥왕은 그냥 쩌리즈, 어렸을 때는 쩌리즈, 자기 엄마가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20살이 돼서 이제 내가 친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그 엄마가 세력들이 굉장히 강력하거든. 아무리 엄마래도. 그래서 새로 왕궁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신궁, 자궁, 자주색궁, 그러니까 자금성 같은 그런 궁을 지어야겠다. 자금성 같은 궁은 아니고 최고의 그런 궁을 지어야겠다라고 해서 새로 땅을 파서 궁을 짓다가 나오는 게 황룡. 그래서 거기를 절로 바꿔서 황룡사.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 스토리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진흥왕에게는 박씨성을 가진 사도부인이 있어요. 이 사도부인에게 동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하나는 사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 성왕의 딸이 나중에 후궁으로 들어와요. 후궁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553년에 후궁으로 들어. 그건 크게 이상한 건 없죠. 그리고 저 성왕과 저렇게 결혼 동맹을 맺고 난 뒤에 남하하는 고구려를 막으면서 백제하고 신라가 연합해서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강유역을 다 수복하고, 그리고 나서 진흥왕이 뒤통수를 갈기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배신을 땡기고 한강유역을 먹어버리죠. 우리 다 국사 시간에 배웠던 얘기예요. 그래서 성왕이 뚜껑이 열려서 공격하다가 결국 관산성에서 엄청나게 깨지고, 그게 백제가 기울고 신라가 올라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전환기적 사건. 그래서 진흥왕이 제가 보기에는 저 성왕 뒤통수 친 건 진짜 약간 야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왕은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지만 장인이지. 성왕 부인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장인. 근데 이게 귀족 사회에서는 이 촌수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촌수 따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의가 있으면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그거를 막 뒤통수를 치고 결국 성왕은 나중에 김무력의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의 매복군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성왕이 진짜 성인 성자를 쓰는 성왕인데 좀 안타깝죠. 성왕, 진흥왕 다 전륜성왕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전륜성왕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도 불교에서 말하는 덕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하는 이상적인 군주예요. 그럼 군사가 없느냐? 군사 있습니다. 군사가 있는데 칼을 뺄 필요가 없대. 왜? 너무 세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징기스칸의 몽고군도 사실 전투에서 그렇게 많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과 달라요. 그렇게 일일이 다 도장 깨기식으로 가면 영토를 빨리 못 넘겨요. 그중에 센 놈하고 붙어서 이기면 그 옆에다가 우리는 쟤네한테 안 돼. 우리는 얘네한테도 안 됐는데 얘네한테 되겠냐? 이러니까 안 맞아보고 그쪽에 붙겠습니다. 우리는 형님이 좋습니다. 군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징기스칸이 그럼 세금만 우리한테 좀 내고 너네 자치권 부여해 줄게.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쭉쭉쭉 넓힐 수 있는 거지. 일일이 다 하나씩은 못 깨요. 좋은 말로 합니다. 알아서 겨. 알아서 겨. 딱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야. 힘이 없는 권력은 제대로 된 권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덕이라고 하는 글자가 옛날에는 파워하고 통했다. 지금은 덕하면 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온화하고 부드럽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파워랑 통하는 글자예요. 그대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진짜 힘 있는 사람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도부인 사이에서 둘을 낳는데 하나가 동륜태자예요. 동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륜인데 이 사륜을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오자가 난 거고 실제로는 금륜이다. 금자를 이렇게 하면 사자가 돼. 그러니까 파다가 잘못한 거다. 요거 사자로 잘못한 거다. 금륜이다. 왜냐하면 전륜성왕 안에 전륜성왕이 통칭이고 전륜성왕의 급이 있어요. 급이. 그게 금륜성왕, 은륜성왕, 동륜성왕, 천륜성왕 이렇게 있어. 인도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개의 대륙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중에 하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천륜성왕. 금은 동철이야. 금은 동메달 하듯이 금은 동철이야. 순서가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를 하면 천륜, 둘을 하면 동륜, 셋을 하면 은륜, 넷을 다 하면 금륜이에요. 그리고 요런 식의 이런 사람의 통칭이 전륜성왕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기 아들이 동륜이고 하나는 금륜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은륜도 있는 거 아니야? 은륜 죽었나? 이 생각을 중간에 동이 먼저 나오는 거는 좀 재밌어요. 이거는 요거보다는 조금 겸손했었는갑다. 그리고 동하고 은이 하나 있는데 이게 죽었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금인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저 동륜태자가 죽어요. 그리고 사륜이 왕이 됩니다. 사륜이 진지왕이에요. 4년 만에 폐위당했어. 4년 만에 국인이 폐위시켜버렸어. 화백제도에서 날아갔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황혼무도 하다 뭐 어쩌고 나오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을 거다. 그리고 저 사람과 관련해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비형랑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맨스와 관련된 이야기고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이야기예요. 여자를 좋아했는가 봐. 근데 뭐 왕인데 뭐 어느 왕인들 뭐 그렇지 않은 사람 거의 없거든. 그래서 뭐 그랬는가 봐. 그래서 유부녀를 또 도하녀인데 유부녀를 좋아했대요. 유부녀가 되게 이쁘다고 소문이 나서 왕궁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나랑 어떻게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대. 되게 사람이 착해요. 그랬더니 그 유부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남편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 네가 왕이라도 그럴 수는 없다. 그랬더니 그럼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남편이 없으면 괜찮겠니? 남편이 없으면 괜찮겠니? 이랬다는 거예요. 히랍 신화 같은 데서는 이렇게 되면 제우스가 그 남편을 죽입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갑니다. 근데 진지왕 그렇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집에 가서 물어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된 것 같아. 상황은 뭐 남편이 없으면 뭐 그럼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신사적인 사람이라니까. 왕이 어떻게든 할 수 있어. 그리고 저 여자는 신분이 높은 여자가 아니에요. 길거리 캐스팅이야. 그래서 별로 그렇게 대단할 게 없어. 그런데 저게 됐어.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왕이 잘렸고 그 남편도 죽었어요. 그리고 왕도 잘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왕이 잘리고 나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왕이 죽고 난 뒤에 저 남편도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왕이 귀신이 돼서 그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기억하니? 이러면서 야 이거 그때 그거 기억해? 너 남편 죽으면 괜찮다고 안 했어? 이러면서 왔다는 거야. 야 이거 좀 섬뜩한데? 그랬더니 그럼 부모님한테 또 물어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왕이 그러면 뭐 그 정도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같이 있고 임신이 됐대. 그게 그 유명한 비영랑이에요. 그 여자 이름이 도화녀입니다. 도화녀, 도화랑 이렇게 도화는 도화꽃이라고 하는 거는 도화살 이런 것처럼 이쁘다는 뜻이에요. 얼짱 이런 뜻이에요. 복숭아꽃이 이쁜가 봐. 모르겠어. 별로 이쁜 것 같진 않은데 옛날에는 아무튼 도화가 굉장히 이쁘다는 통칭으로 나와. 그리고 그 도화녀를 뭘로도 보냐면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복숭아꽃이라는 의미는 복숭아가 벽사, 귀신을 쫓는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무당이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설로는 뭐가 있냐면 왕이 폐위되고 나서 도화녀 아니면 도화녀, 도화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낭은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무당과 같이 살았던 거 아니냐? 라는 썰이 있어. 그 무당이 지금 무당이 아니고 신녀입니다. 신녀. 김유신 설화에서도 그게 나오잖아. 예, 청관녀랑 이렇게 뭐 사랑에 빠지고 어쩌고. 그러니까 무당이 옛날에는 신분이 높아. 괜찮아. 성직자.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틀려. 옛날에 교황이 첩도 두고 막 이래. 여러분 생각하고 틀려. 그래서 시절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스토리에서 나온 게 비형. 그다음에 비형랑 할 때 여기서 랑은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화랑할 때처럼. 그래서 비형랑이 나오게 되고 걔가 반은 귀신이고 반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걔가 귀신의 우두머리야. 귀신의 우두머리. 그 진지왕 다음에 나오는 게 진평왕이거든요. 그 진평왕이 진지왕의 피를 이었다 그래서 왕궁에서 데려다 길러. 근데 애가 밤마다 자꾸 나가고 좀 약간 이상해. 그래서 네가 그렇게 귀신들을 부려? 이랬더니 깎고 또 당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능력을 보여봐. 그랬더니 돌다리를 하루 만에 만들었대. 귀신들을 동원해서. 그거를 귀교라고 부릅니다. 귀교, 귀신다리. 예. 그리고 그 밑에 길다리라는 귀신이 있었는데 걔가 헛짓을 하니까 쫓아가서 죽여버린대. 그래서 귀신들을 징벌할 수 있는 게 비형이에요. 비형 또는 비형랑. 예전에 드라마도 있었는데 귀신 보는 형사 비형랑.
그게 근데 크게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비형이 처용과 더불어서 벽사의 양대 산맥입니다. 신라 벽사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래서 처용은 그림으로 그리는 거고, 그림으로 얼굴을 어떻게 보면 데드 마스크 같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려 붙이는 거잖아. 근데 저 비형은 글로 합니다. 글로. 뭐라고 나오냐면 요게 그거예요. 성제혼이 낳은 아들. 여기 성제는 성스러운 임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지왕이에요. 폐위됐는데 성스럽다고 나와. 폐위됐는데 성스럽다고 나와. 그리고 비형랑의 집이 바로 여기다. 그 비형랑의 집이 이 집이다. 그래서 날고 뛰는 온갖 귀신들아, 이곳에서는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해서 써서 붙여놓으면 딴 놈들이 못 들어온대. 귀신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온대. 그러니까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말이에요. 언어. 그래서 처용과 비형이 양대산맥입니다. 처용랑 비형랑 이렇게 되는 거지. 처용 비형. 되게 재밌지. 그런데 여기서도 성제라고 나오잖아. 성제라고. 그러니까 폐위됐지만 일반 폐위는 아닌 걸로. 아닌 걸로. 그래서 요게 재밌어요. 이 사람 아들이 요 사륜이 진지왕인데 폐위돼서. 근데 그 사람 아들이 누구냐? 용수입니다. 용수. 김용수. 황룡사 구축목탑의 총공사감독이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 김용춘이라고 나옵니다. 보통 사서에는 용춘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목탑 찰주본기에는 용수라고 나옵니다.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 뭐 화랑세기나 이런 데서는 두 사람이 다 다르다, 형제다 이렇게도 보기도 해요. 근데 화랑세기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걸로 봐. 그리고 원래 이름이 용수였을 거다. 왜? 찰주본기가 더 오래된 문헌이기 때문에. 그건 800년대 문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용수가 누구냐면 김춘추 아버지예요. 김춘추 아버지예요. 엄마가 누구냐면 선덕여왕 동생 천명부인. 그래서 이 용수하고, 자 봐봐, 진지왕이 사륜이 진지왕이거든요. 그 아들이 용수, 그 아들이 김춘추야. 사륜, 진지왕,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용수, 그 다음에 김춘추. 김춘추야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 요 태종 무열왕이잖아. 여기 동류는 갔고요. 어렸을 때 갔고요. 좀 크다가 갔고, 이 사람 아들이 진평왕입니다. 요 같은 사촌이지 어떻게 보면. 요 사람 딸이, 진평왕의 딸이 선덕여왕. 그 다음에 천명부인과 용수가 결혼한 거예요. 여기도 이제 또 조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김유신. 그래서 진지왕이 저렇게 상태가 안 좋았으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왕궁에서 같이 또 뭐 어느 정도 이상 지위를 받으면서 있었어요. 그게 귀족제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 수도 있고, 진지왕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것도 가능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리고 결정적인 사람이 나오죠. 이게 진평왕입니다. 진평왕 천사옥대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이게 재위 기간이거든요. 겁나 길어요. 53년. 박혁것의 다음으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긴 게 진평왕입니다. 진평왕. 그리고 신라의 어떻게 보면 안정된 전성기를 구가했던 게 진평왕. 진평왕. 그래서 이 진평왕이 대단한 거는, 야, 이거 우리 집이 이러다가 이게 딸밖에 없고 이러니까 이게 조금 얘네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동륜계하고 사륜계가 지금 각축전을 벌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륜계가 이기게 돼요. 동륜계에 걸출한 사람들이 나왔지만 얘네가 걸출하지 않아서 그래. 정확하게 말하면 선덕여왕. 내가 선덕여왕으로 논문을 3개나 썼지만 선덕여왕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재위기간이 너무 길어. 이 얘기는 뭐냐면 선덕여왕이 이미 올라왔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영국 여왕이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는데 올라오니까 70이네. 야, 씨, 왕 되자마자 70이야. 지금 그 사람이 실권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왕이 실권이 있는 시대였잖아요. 영국이 골로 갑니다. 100%입니다. 70 먹은 사람이 뭔 제대로 판단하겠어. 그리고 그 사람은 일반 사람으로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최고 상류층의 귀족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 현실 생활 잘 몰라. 70에 판단력 떨어져. 그게 왕인데 자기가 결제를 해야 돼. 난리 난다. 나라 골로 간다. 예. 그리고 선덕여왕 때는 하필 또 대진운도 더럽게 안 좋아가지고 백제는 무왕 막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맞서야 되니 아유 여자로서 좀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평왕이 희대의 이게 재밌어요. 김춘추는 진골입니다. 진골입니다. 이 사람도 진골입니다. 선덕여왕은 성골입니다. 혈통으로만 보면 이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저 진흥왕 아들이잖아. 진흥왕 아들이잖아. 혈통에 문제가 있어? 이 사람도 왕이니까 성골이겠지. 아니 그 일찍 죽었지만 뭐 성골이어야 되잖아. 성골이잖아. 아니 그렇잖아. 김춘추 그 다음에 이 용수가 천명부인하고 결혼했으니까 김춘추 성골이어야 되잖아. 아무 문제가 없잖아. 피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그런데 왜 김춘추나 용수는 진골이냐? 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골, 진골, 육두품이잖아. 그래서 성골이 뭔지를 몰라. 도대체 이 성골이 뭔지를 몰라. 선덕여왕이 왕이 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성골남진, 성골남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여자인 선덕여왕이 왕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야, 김춘추하고 용수가 있어. 용수가. 김춘추는 나중에 김유신 동생 문이랑 결혼하면서 만약에 이 선덕여왕이 왕이 될 때 얘가 결혼을 안 했으면 성골이지만 문이랑 결혼하면서 진골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 진골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 가능한 얘기거든요. 김유신은 진골 집안이니까 떨어질 수 있어. 용수는 아무 하자가 없어. 근데 왜 용수는 성골로 안 껴주느냐? 이 문제가 신라사에서 굉장히 재밌는, 골품제를 다룰 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신라에는 진골하고 육두품밖에 없었는데 육두품, 오두품, 삼두품, 이두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로얄 패밀리고 여기는 조금 쩔입니다. 물론 뭐 여기 덧쩔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삼성가지 아니면 백두혈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는데 진평왕이 자기가 왕위를 오래 하면서 자기를 한 번 더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진평왕 개만 성골이라. 그러니까 한 50년을 하다 보니까 신하가 왕을 이길 수가 없어. 이미 왕이 더 잘 알아. 신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엄청나게 강력했고 우리는 일반 사륜계하고는 약간 달라. 이걸 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평왕 개만 성골이라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설은 뭐냐면 용수도 원래 성골이었는데 아버지가 쫓겨나서 한 단계 강등이 돼서 진골이 됐다. 그래서 용수도 진골이다. 라는 썰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자료로는 다 추산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진평왕이 자기 집안, 자기 혈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골을 둔 것 같아.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를 제끼고 요를 세우려고. 내 딸 세우려고. 그래서 아들들은 안 되고 요것만 된다. 이렇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혼의 맞다이를 하는 거예요. 이쪽 계열과 이쪽 계열이. 그리고 처음에 이긴 거는 이쪽이 이긴 거고 나중에는 결국 얘네가 이겼죠. 아니 그렇잖아. 신라사를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륜이라고 하는 금륜, 정확하게 말하면 금륜, 진지왕은 평가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폐위됐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해서 폐위될 수도 있고 실제로 기득권층에 맞서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후들에게 맞서서 어떻게 보면 귀족들에게 맞서서 폐위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그 계열이 부활하면서 왕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자기 조상들을 씻어내겠죠. 그래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성제라잖아. 성제. 야,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있나? 폐위된 임금에게 성제라고 쓴다는 게 가당한가?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지왕이 뭔가 다른 스토리가 민중들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저 비형이라는 게 먹히는 거예요. 민중적 지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라사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딱 정리를 하시고 선덕여왕 얘기나 이런 걸 해드리면 굉장히 재밌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불교적인 얘기를 차곡차곡 밟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